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전날의 낙폭을 모두 다 회복해냈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3,10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었죠. 거의 전업 종이 모두 다 오르고 양시장 합해서 하락한 종목이 250 종목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최고 1.6%까지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자,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여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크게 빠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예측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급하게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좀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좀 개파락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MSCI 한국 인덱스를 좀 보게 되면 어제 1.09%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저점 자리대를 이탈을 해주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지수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 1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61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121선 라인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예상보다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동시효과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은 2.6%대, 거래소 시장은 2.8%대의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개파락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똑같이 금액도 9,749억 똑같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오늘 시장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투자 전략도 같이 해주시죠. 예, 오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MSCI 리밸런싱이 좀 있습니다. 편입과 편출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MSCI 한국물 같은 경우는 비중이 13%에서 12.9%로 0.1% 정도 축소됩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이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지하차, 이런 쪽, 현대차 이런 기업인데요. 대부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입니다. 보통 보게 된다면
한 7천억 대 정도의 매도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오늘 장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의 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여전히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는 섹터들은 분할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대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의 사이징을 좀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이 삼성전자 쪽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 될 거고 주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사실 뭐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고 IT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같이 덩달아서 빠진다고 해서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좀 매수를 해볼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익 IPS라든가 테스 뭐 이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ICD 같은 경우 ICD라든가 AP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오늘은 수급 개선주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아이오닉 5가 첫날에만 25,000대 정도 사전 계약이 됐습니다. 역대 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죠. SK이노베이션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한 부분들은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산업 그리고 SL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신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이 밀리면서 많이 빠졌죠. 이러한 종목군들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6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월은 거래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참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 키워갔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뉴욕 증시 급등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빠르게 회복을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또 조금 다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에 이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대 그리고 나스닥이 3%대까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자, 이와 함께 시장도 경계감이 조금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은 전부 다 빨간불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 다시 2.5% 빠지면서 83,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 하방 압력 받았고요. 1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2% 넘게 하락하면서 37만 4,500원이고요. LG화학 2% 넘게 빠집니다. LG화학은 코나 EV 리콜 일회성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 같이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86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혼조 양상입니다. 현대차 2% 빠지면서 23만 9,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오닉 5가 첫날에만 2만 5천 대의 사전 계약을 이뤘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4% 하락, 삼성 SDI 2.8%,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제 70만 원 선까지 내준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혼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2.9% 오르면서 49만 9천 원 선, 다시 50만 원 선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셀트리온 2.7% 하락입니다. 29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가 2.6%가량 하락으로 3,019포인트, 코스닥은 2.9% 나란히 빠지면서 909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전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성장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하락과 방향 같이 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2.8% 하락으로 5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 강했던 장에서도 크게 상승이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하락 같이 하네요. 2.6% 빠지면서 28만 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HLB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4% 빠지면서 이제 16만 원 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15만 9,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CJ는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하락하면서 12만 1,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은 예상했던 대로 장 초반에 시장이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장 모두 2% 넘게 빠지고 있고 정말 상승하는 종목 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카카오만 액면 분할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증시가 몇 달 만에 한 4개월 만에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지금 좀 급락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어저께 하면서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짓눌렀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라는 이야기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이제 돈 풀기를 하던 양적 완화를 멈추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 사실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전날에 어저께는 또 진화를 했었죠.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국제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상투를 쳤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됐고 치료제도 지금 괜찮은 흐름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시장이 단기 고점을 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실물 경기와는 상관없이 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이제는 정상화되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게 되면 내일 정도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이 국제금리 급등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반등시키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부분에 대한 부분 선반영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지금 벌써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1월 29일이었습니다. 이날도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또 2월달 마지막 날인데 시장이 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갭 하락 출발해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서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그 장 막판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고
미선물 시장이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나라 시장부터 아시아 시장까지 그런 부분들 미선물 시장이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괜찮게 이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겁먹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또 과감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뭐 현금 비중이 완전 없는 분들은 좀 만드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셔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들 문의 주신 거 볼 텐데요. 지금 첫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히토리오 관련주에서 대장이네요. 유니온입니다.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일단 관망 의견인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저항 구간이 강하게 있는 위치라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소화해 주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를 여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미중 무역 갈등은 더 심화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히토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이슈는 불거질 때마다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히토류 관련주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양지사라든지 뭐 신라섬유 뭐 이렇게 그동안 이제 그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품절주 형태의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하락이 나올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반등 나오는 동안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고요. 오늘 지금 시장 안 좋은 상황인데 양봉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면 하락을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자리에서 약간 매수를 하기에는 타이밍상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반등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히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 저항대를 바로 이렇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히토리오 관련주들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그리고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엠텍이라든지 이렇게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이 관련주들 중에서 기술적인 차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에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동일한 기간 동안에 거래가 이렇게 위에서 터진 부분이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매물이 저항 매물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아마 대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승 탄력도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포스코 엠텍이나 유니온이나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유니온보다는 포스코 엠텍을 잘 공략해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갈 때 보다는 조정 나올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과 연동을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하는 동안은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그리고 BDI 지수, 탱커 운임 지수 등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폭등했다가 밀리는 거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 뭐 거의 2배 정도 상승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0년간의 그 하락 사이클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사이클로 간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선박들 너무 과잉 공급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선박들 이제 자원을 중국으로 이렇게 나르기 위해서 전 세계 자원을 중국이 빨아들였는데 그렇게 나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선박들을 많이 찍어냈어요. 인류 역사상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운임료가 10년간의 장기간 이렇게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운 운임은 단기간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해운 관련주들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더 나와줄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시세에 좀 크게 나와주고 나서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 저점 구간이나 하는 곳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이 크게 빠지면 함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시장이 만약 부러질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성과 대한해운 이렇게 해서 해운주들은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락시마다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 가지시고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죠. 제로투세븐입니다. 자, 제로투세븐은 이제 저출산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들이 제로투세븐과 아가방 컴퍼니예요. 이제 두 회사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유아동 관련된 의복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란시 그룹에 매각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내 의류업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아가방 컴퍼니는 일단 이제는 제껴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장부를 쿠킹한다고 하죠. 이렇게 좀 회계 부정을 많이 이루는 경우들이 많고 실체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국내에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들은 건드리시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 주 중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고요. 앞으로 성장성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4월 7일 날 우리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언론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저출산 지금 출산율이 0.84죠.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고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직 사회적으로 뭐 엄청 이슈가 되거나 대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인종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아마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보통 이렇게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뮤 ENC인데요.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 중이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4월 7일 보궐선거잖아요. 그때 전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와준다면 못해도 뭐 3,750원 박스권 상단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시장이 좀처럼 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낙폭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2.8% 그리고 코스닥 2.79%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개인이 거래소 시장에 또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5,10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 쪽으로 소폭 260억 원가량 매수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또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실까요? 네,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또는 이 주식 자연소리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원달러 지수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더 수월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눈으로서도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주식 잔설이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원달러 지수가 에너지가 지금 모으고 있다. 그 모으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강세로 가는 에너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달러 지수를 좀 집중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원달러 지수가 지금 한 14.6원 좀 오르면서 1.34%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상승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제가 1월달 말부터 해서 2월달 계속해서 현금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금 확보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바닥주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시장과 함께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시더라도 단독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저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현금 확보하지 못했던 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추후에 반등해서 다시 조정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템포 늦췄다가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매매 타임이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신 분들은 박자를 맞춰가는 그런 타임으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질문이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 관련해서 전망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원자재 가격 쪽에서 옥수수 가격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좀 보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료 가격이라든가 곡물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팜스토리가 먼저 좀 움직였지만은 그 외에 한일사료라든가 그다음에 우성사료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제 밀 관련해서는 이런 종 봤을 때는 사조동화원이 조금 올려갔던 그런 부분인데 그 외의 종목들, 식자재 관련된, 식품 관련된 종목도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원자재 가격들 상승에 있어서 수익을 볼 것이다. 일단 원자재 가격 중에서 물이라든가 철강 쪽이 먼저 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추세가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은 물가 관련된 종목들,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KC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종목이 쉬지 않고 시장에서 눈에 띄진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죠. 소재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들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대장주들이 대표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밑에 있는 종목들 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를 좀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배에서 잡히고요. 그 다음에 골드크로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추세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추세선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추세를 잡아서 지금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처럼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추세가 깨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120선까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을 보시면서 추세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스코 강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철강 쪽에서도 특수를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포스코 쪽에서 뭐 관련된 그런 부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반드시 한번 지금은 좀 쉬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이번 달 2월 달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이지만은 12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쿠팡처럼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급격하게 급락한 것처럼 그런 충격을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일선이죠. 3만 원 정도 또는 제가 볼 때는 한 2만 9천 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보유자분들은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9천 원 이하로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급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저는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37,350원이었던 이걸 돌파하는 가격대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면 4만 원까지도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이제 풍산, 구리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는 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진행하고 부분 뭐 방위 사업도 하고 있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방위 산업 쪽에서는 입지적인 그런 자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일 때 최근에 이제 뭐 동 가격이 상승하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상승세가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큰 시세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좀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보유자의 영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조금 더 밀렸다가 아마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반드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 정도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고 21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회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고요. 지금 뉴욕 증시 선물 지수도 같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이 본장의 하락에 이어서 선물 시장도 0.6%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일본 증시도 2%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여파가 계속해서 지금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오늘 환율이 14원 넘게 오르면서 지금 단숨에 1,12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1,121원 90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들 가져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 아침에 일단 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승을 조금 양호하게 시작했다가
일단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그런 유럽이랑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국채금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하락 마감했고 국내 증시도 뭐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같이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차분하게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 뭐 어제 상승분을 그냥 반납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마음 편히 좀 위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그 수급 체크를 장중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관점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을 결정으로 확보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도 좀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20-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확보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포감에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 포지셔닝과 관망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좀 확보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만 잘 확인이 된다면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주가 자체가 지수 자체가 뭐 하방으로 돌아간다, 상승으로 올라간다라는 방향성은 정확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2월 마지막 날이고 금요일장 그리고 3월 1일 또 짧은 연휴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한꺼번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적되었던 그런 시장 흐름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시거나 뭔가 하려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서 수급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코스닥 시장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그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움직임 보시면서 차분하게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키위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존에 눌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키위파마. 네. 일단 상승 후에 눌림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한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이 좋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뭐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지 뭐 기업의 가치나 사실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싹싹싹싹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 후에 좀 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4만 원 돌파도 확인해 주시고요. 저자에 넣어준다면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35,000원 구간부터 4만 원까지 박스 구간 밴드를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자리 지지해주는 선에서는 보유 관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흐름 지켜보시고 잘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성한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재명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도 아침에 시가가 전일 종가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 정도 VI 달성하고 지금 좀 늘려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상승 눌림, 상승 눌림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관점. 아직 탄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흐름도 양호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렸다가 한 번 더 쉬었다가 이제 반등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눌렸다 가지 않고 바로 가려면 실수 못해도 전일 종가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금 시장의 영향도 생각을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눌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고점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단기성으로 그런 종목은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시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내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조금 피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콤텍 시스템입니다. 일단 신사업 뭐 투자 비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이죠. 외국이나 뭐 기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는 좀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차분하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매수하는 자리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건 좋거든요.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으나 차트가 아직은 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1,450원에서 1,600원 이 밴드 사이 구간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저는 이제 매수가 좀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1,600원 돌파해보 보시고 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신다면 조금 끌어가 보신다면 뭐 2,000원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한번 틈틈이 체크를 해보시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뭐 급등락이 강하게 발생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나올 땐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잔잔한 흐름을 보인다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종목을 좋아하신다면 컴택 시스템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KMH입니다. 일단 KMH 관련해서는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어제 KMH 하이텍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좀 눌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이 자리에서는 뭐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도 양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눌렸다가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밴드 구간은 지금 적극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16,500원 구간부터 26,000원까지 여기서 이제 박스 구간을 좀 만들어가면서 차트를 다듬어 갈 거니까 일단 최소 61선 관심이 있으시다면 21,300원 구간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어제 상승을 하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항암치료 관련해서 항체치료죠.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항체치료 관련해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국내 1호 이제 접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이슈를 받고 있고 지금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어제 상승이 나오고 오늘 좀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기대하셨겠지만 사실 이 물량 자체를 소화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네, 지금 너무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보다 기본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원래 시장에서 굉장히 덩치가 큰 종목이기도 하고 성장성이나 매출이나 굉장히 꾸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박 이슈다 아니면 코로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지 않는 국가가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실 있는 구간이거든요. 셀트리온, 조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일단 지금 눌림이 나와서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은 충분히 가져가시면은 뭐 성장성이나 그 합병일 수도 있고 여러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그 차트 흐름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죠.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1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61선, 지금 121선, 61선을 좀 이탈한 모습인데 최소 셀트리온은 이제 121선 회복 여부 봐주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같이 121선 회복 여부 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트령 관련주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과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가의 종목 시그널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2% 넘는 3% 가까운 하락폭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3,000선 유지해주는지 그리고 코스닥도 900선을 유지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개인이 어제는 적절하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 거래소에서 9천억 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환율 계속해서 1,122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많이 흔들리고 좀 멘탈도 부여잡기 힘드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침착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